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실전사주 시즌 12, 574강. 오늘 제목이 역할을 나눈 쌍둥이 사주, 트윈 플레임, 영혼의 응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좀 할게요. 트윈 플레임은 명리학 용어는 아니고 영성 용어입니다. 뭐 쌍둥이 불꽃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육체 또는 여러 개의 복수의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트윈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분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분영. 영혼이 분리됐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있는 분의 사주를 보고 오늘 좀 영성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훑어드릴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영성적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주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 영성학적인 해석의 퍼즐들이 쭉쭉쭉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주로만 얘기하기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요소, 영성적 해석과 사주적 해석을 같이 결합시켜 주면은 되게 풍성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 가운데에 있는 사주를 놓고 좀 같이 여러분들과 이 트윈 플레임 쌍둥이 영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가운데 있는 분은 지금 병술년생이고요. 지금 19살 고등학생입니다. 남자 아이고요. 남자 고등학생인데 쌍둥이에요. 같은 동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을 해서 만들어진 쌍둥이가 아니라 좀 희귀한 그 자연군만 쌍둥이입니다. 자연 쌍둥이. 근데 집안에 무슨 쌍둥이의 내력도 없대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쪽에 양가 집안에 쌍둥이 내력도 없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하늘에서 툭딱 떨어진 쌍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쌍둥이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 우선 명리학에서 쌍둥이 사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는 거는 일종의 좀 난제적인 요소예요. 아직 명리학계의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나 해석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서로 연구를 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쌍둥이 사주를 보겠다.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딱 뭐 어떤 한 가지 학파로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쌍둥이 사주는 업계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계열로서 현재는 해석을 해요. 정답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 명리학계에서도 학설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일 사주로 두 명을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주와 정합하는 또 하나의 사주를 만들어내서 둘 중에 한 명은 본사주로 보고 또 둘 중에 한 명은 새롭게 만들어낸 합사주로 보는 방법. 즉 사주 하나로 두 사람을 보는 방법과 사주를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은 이거고 둘 중에 한 명은 저거다 라는 식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 현재 명리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외에 또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각자 명리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이제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만의 방식들로 만들어내시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방법들을 존중을 하지만 뭐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합사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합사주라는 것은 천간에서 천합, 지지에서 육합하는 새로운 사주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갑목하고 천간합을 하는 건 기토죠. 그러면 갑이 두 개 있으면 여기가 기토가 되는 거예요. 기토가 되는 거고. 다음에 신금하고 합하는 거는 병화고, 이것도 병화하고 육합하는 건 저기 천간합하는 건 신금이니까 기기, 병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 병, 기, 기 이제 이런 식으로 천간이 되는 거고. 지지에서도 지지에 있는 글자를 육합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술토하고 묘목은 서로 육합 관계이기 때문에 술토 자리에 묘목 들어가고 묘목 자리에 술토 들어가고 임목 자리에는 해인합 육합을 하니까 해수 들어가고 요 술토 자리에는 또 묘목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지는 묘술 해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주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글로 쓰는 건 가능한데 아마 어플에서는 지원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합사주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사주의 그 명식 뽑는 공식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주가 그 어플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갑인일주면은 기해일주 사주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쌍둥이 사주는 매우 애매해서 그 두 쌍둥이가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대비되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쌍둥이가 지금 5살이에요, 4살이에요 그러면 모르죠. 그럼 모르는 거고 지금 한 30살 정도 됐어요. 그럼 알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쌍둥이 사주 볼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한 명은 공무원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데 한 명은 백수 10년 차야. 성격도 달라. 그럼 이 사람은 저기 쌍둥이로 한나란 씨의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동성이지만 서로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또 하나의 가상 사주를 하나 뽑아가지고 둘 중 하나는 이 사람이고 둘 중 하나는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인데, 근데 다만 제가 한 1년에 한 3명, 3팀? 한 3명 정도, 한 분기에 1명 정도 쌍둥이 사주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사주를 보니까 한 1000명당 한 3명, 4명 정도 쌍둥이를 만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다 그 시험관 시술에 의한 쌍둥이들이고, 이렇게 자연분만 쌍둥이는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한 10,000명 본 것 같은데, 자연분만 쌍둥이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난자가 여러 개라서 저기 성이 다른 쌍둥이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성이 다른 쌍둥이는 쌍둥이로 안 봐요. 왜냐하면 원국은 같지만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운이 다르면 어떻게 보면은 차별점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케이스는 같은 남자아이, 둘 다 동성이고 자연 쌍둥이고 아마도 일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모르지. 혹시라도 뭐 진짜 뭐 1000분의 1 확률로 일란성 쌍둥이일 수도 있겠죠. 그럼 DNA가 서로 다르겠죠.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는 DNA가 똑같겠죠. 원래 하나의 세포가 한 번 더 분열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된 거니까.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안에서 태아가 생길 때 그 쌍둥이 현상이 되게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에서 뭐 2명, 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가 그 알아서 그 중에 한두 명만 한 명만 살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도태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게 생명 하나가 더 있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알아서 자동 소멸되는 그런 일도 많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이 2개의 육체가 몸속에서 태어나서 2명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뭐 요점을 좀 참고하자고요. 사주는 같지만 영혼이 다르다. 이거는 동일 사주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한나란 시에 태어난 동일 사주자가 100명 정도 됩니다. 남자 50명, 여자 50명.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동일 사주자 남자 50명 또는 여자 50명들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 아니요. 영혼들은 전부 달라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아침 7시 30분 KTX를 탄 사람, 그 사람의 여행 일정표는 같죠? 그 여행 일정표가 같으면 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냥 여행 일정표가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같으면 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야.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인 거지 사람이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명의 공부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사주 샘플들을 소개를 할 때 뭐 이 사람은 교사입니다. 뭐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뭐 이 사람은 백수입니다. 뭐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주는 뭐 한국의 종교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자, 동일 사주자 50명 중에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사주는 다 종교인이다. 뭐 이 사주는 다 뭐 공무원이다. 뭐 이 사주는 다 교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 명리 초학들 중에는 자기 사주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내 사주야. 왜 내 사주 함부로 쓰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주는 그날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인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사주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나랑 사주가 같다고 해도 같은 사주인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사는 사주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명리적으로 사주는 아직 그 명리학계에는 아직 수수께끼와 같은 난제로 있다. 얼마 전에 알라딘에 보니까 뭐 쌍둥이 사주 푸는 법 해가지고 뭐 알라딘 신간서적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그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책을 쓰신 분은 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뭐 쌍둥이는 이렇게 사주를 봐야 된다. 아마 이렇게 논리를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오셔서 쌍둥이 사주를 봐달라고 했고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이 아이가 지금 같은 영혼이 2명으로 나뉘어져서 비슷한 일정을 살아가는 건지 마치 와시오스키 형제 같은 케이스들.
와시오스키 형제라고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제작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매트릭스를 만든 사람. 여러 SF 영화들을 만들었고 나중에 성전환을 해가지고 형제에서 남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한 명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두 영혼이 형제로 태어나서 비슷한 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영혼을 분리시켜서 형 동생으로 같이 태어나서 둘이서 함께 미션을 도와주고 끌어주는 단계로 만들어주는 형태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형제가 같이 뭐 영화 감독을 한다든가 형제가 같이 뭐 극본이나 배우를 한다든가 비슷한 일을 함께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영성적으로 보자면 이런 불령, 즉 트윈 플레임의 가능성들이 꽤 높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트윈 플레임인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 그 부부들 중에 가끔 이런 거 있죠. 뭐 나의 소울메이트는 누구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울메이트가 뭐예요? 뭐 영혼의 파트너, 뭐 영혼의 친구. 그러니까 나하고 찰떡처럼 잘 맞는 사람을 보통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데 영성학적으로 보자면 이 트윈 플레임 또는 이 소울메이트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 한마디로 소울메이트라는 말은 이거를 4차원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서버를 쓰는 영혼 같은 거예요. 같은 서버를 쓰는 영혼. 마치 우리가 영혼의 나무가 있다고 치면 지금 같은 줄기에 바로 옆에 달려있는 잎사귀 같은 거죠. 같은 줄기에 요 잎사귀와 요 잎사귀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게 일종의 서로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 또는 그 트윈 플레임 조금 다른 거예요. 다만 트윈 플레임은 이게 원래 하나의 영혼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걸 둘이나 셋으로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일단 육체를 분리시켜서 너는 요거 해, 난 요거 할게. 야 이거 혼자서 할 일이 아니구나. 너 요거 해, 난 이거 할게. 너가 힘들면 너가 위로해주고 너가 힘들면 내가 위로해줄게. 우리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 같은 형태로 보면 되죠. 사실 그 개미 생태를 연구할 적에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개미들을 우르르 쏟아내죠. 걔네들이 다 트윈 플레임이고 걔네들이 다 소울메이트야. 왜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미들이 거기서 우르르 나오잖아. 그러다가 가끔 그 숫벌이나 저 숫개미하고 가끔 교미를 해가지고 또 DNA를 바꿔가지고 또 수많은 개미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개미들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은 다 형제인 거야. 그 개미 마을에 있는 그 개미들은 다 친구들이고 그 벌 마을에 있는 그 벌 공동체도 딱 걔네들이 소울메이트야.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은 일종의 여왕과 벌들이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죠. 그 물에 사는 정어리들이 마치 군집을 이뤄가지고 막 거대한 군집체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이렇게 종대나 횡대로 이게 진열을 짜가지고 무언가에 홀리듯이 어디로 휙 날아가는 현상은 그 새들이나 동물들이 자신의 개별 의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집단 의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팔, 다리, 머리가 지금 다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피와 살로 연결되지 않고 원격으로 손발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원격으로.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체감 있게 마치 군집 드론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벌떼나 개미집의 무리가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그게 군집 드론 같은 거예요. 요즘 군집 드론이 축제 때마다 막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뭐 요즘에는 막 뭐 300개, 500개 드론이 아니고 요즘은 1000단위의 드론이 나와가지고 뭐 드론 1000개가 펼쳐지는 하늘에 무슨 마스 게임과 퍼레이드해서 군집 드론 1000개가 막 하늘에서 막 사람의 모습으로 춤도 추고 막 나비의 모습으로 펄렁거리고 날아다니고 불도 켜면서 하늘에서 매스 게임을 해요. 그 매스 게임 걔네들의 1000개의 드론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그 컨트롤 타워가 각각의 자신의 부분들이 그 뭐 998번째 드론, 999번째 드론, 1000번째 드론한테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너는 요 타임에 왼쪽으로 돌아, 너는 빨간불을 켜, 너는 뒤로 돌아 해서 각자 신호를 부리면 각자 자기는 반짝반짝 하고 있지만 걔네들이 1000개가 모이면은 하늘에서 춤을 추고 매스게임을 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의 의식의 통제를 받아서 1000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군집 드론이 나오는 거고 다음 벌이나 개미 같은 어떤 그 군집 생태계들도 일종의 그들의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군집 드론 형태로 걔네들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각자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좀 곤충이 등급이 낮을수록 개별 의식은 거의 죽어 있고 대부분 그 위에 상위의 집단 의식이나 군집 의식으로 움직인다고 걔네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의 개별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개별 의식 위의 단계는 여러 층위의 의식들이 있고 이 여러 층위의 의식들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군집과 군집을 또 연결하는 군집 의식체가 있고 또 그 군집과 구군집을 연결하는 의식체가 있는 거야. 소대와 소대와 소대를 연결하는 중대본부가 있고 대대와 대대와 대대를 서로 연합작전을 펼치게 하는 연대본부나 사단본부가 있고 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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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연합작전을 펼치게 하는 군단본부가 있고 육해공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국방부가 있단 말이지. 뭐 참모본부가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트윈플레임도 그렇고 소울메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지시를 받는 같은 서버에 연결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성을 좀 배우신 분들은 나의 소울메이트는 누구일까? 나의 트윈플레임은 누구일까? 이러면 나하고 쌍둥이 영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부부로 살면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저한테 남편 사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저의 소울메이트인가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봐가지고 모르고 이제 좀 들어보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만나셨고, 뭐 갈등은 있으신가요? 뭐 차이점은 있으신가요? 쭉 들어봐요. 소울메이트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소울메이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 소울메이트나 트윈플레임을 되게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 더 확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런 식이에요. 이순신 장군하고 원규는 소울메이트이자 트윈플레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울메이트는 좀 느낌이 다르죠. 사실 소울메이트는 영혼의 친구 같은 거니까 상대의 아픔을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트윈플레임이라는 말에는 공감을 해주고 자시고 하는 표현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영혼을 둘로 나눴다, 역할을 둘로 나눴다인 거지 그 둘이 뭐 공감을 하고 그런 거가 그 트윈플레임이라는 쌍둥이 불꽃에는 안 들어있어요. 가령 어떤 드라마에서 1인 2역을 하는 배우가 나타나가지고 그 영화에서 1인 2역을 하는 배우인데 그 1인 2역을 하는 똑같은 배우가 두 가지 연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치도키 악당, 또 한 명은 그 악당을 잡으러 다니는 무슨 정의의 용사,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둘이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손발이 맞춰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사건을 벌이고 있으면요, 그 둘은 작가가 한 명인 트윈플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거를 작가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작가가 동일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보통은 그 액션, 뭐 마블의 액션 영화가 있다고 쳐. 가령 뭐 슈퍼맨이나 뭐 아이언맨의 영화를 쓸 때 아이언맨의 작가는 그 악당의 신이기도 하고 아이언맨의 신이기도 해. 그리고 그 작가 농간에 의해서 아이언맨과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 작가가 그 둘의 이빨을 정확히 맞추고 있기 때문에 딱 악당이 나쁜 짓을 하는 곳에 아이언맨이 탁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이언맨이 출동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악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손발이 착착 들어맞는 이유는 작가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트윈플레임일 가능성이 높아. 작가가 한 명이에요. 하지만 역할을 상반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너는 악역, 너는 성역, 너는 시작, 너는 끝, 너는 이런 역할, 너는 저런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리시켜 놓죠. 이순신 장군과 원규는 거의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대칭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죠. 공통점은 둘 다 무관이다, 장군이다, 싸움을 잘한다. 근데 성격은 완전히 반대죠. 이순신 장군이 추구하는 걸 원규는 싫어하고 원균이 추구하는 걸 쓰는 방식은 이순신 장군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김치는 소금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고 젓갈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있는데 그 김치라고 해서 매운맛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요. 만약에 김치라는 성분에서 정확히 설탕 성분만 한쪽으로 분리시키고 다음에 정확히 맵고 짠 성분만 한쪽으로 분리시켜서 2등분 시켜놓으면 여기는 완벽히 단 김치가 나오고 여기는 완벽히 짜고 매운 김치가 나옵니다. 사실 그 둘이 가장 이상적인 조화의 맛을 내려면 그 두 김치를 합쳤을 때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김치가 나오지만 그 둘을 이렇게 완벽히 분리시켜 놓으면
여기는 전혀 맵지 않고 단맛만 나는 김치, 여기는 전혀 달지 않고 매운맛만 나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순신장군과 원균의 관계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에서 선과 악을 정확히 2등분으로 분리시켜서 둘을 대칭되는 방법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나의 영혼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첫 번째 방식은 하나의 영혼에서 어떤 선악이나 장점과 단점을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선악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뭐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 사람의 장점은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장점은 이 사람의 단점 해가지고 정확히 2등분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트윈 플레임의 경우는 선과 악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을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이런 일 하면 이 사람도 이런 취미 갖고 있고, 이런 거 잘하는데 이 사람도 그거 잘하고, 거기서 약간의 차이점만 두면 이 사람은 여성 캐릭터를 잘 그리고 이 사람은 남성 캐릭터를 잘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연기를 잘하고 이 사람은 뭐 액션 연기를 잘하고 정도로 조금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성향이나 성품이 비슷한가요? 유사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아이의 성품과 성향이 유사하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3이니까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두 아이들이 어떤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전 드라마, 연기, 연극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난 지 19년밖에 안 된 아이가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에 상영했던 각종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의 내용을 꿰뚫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영혼이에요. 전에 작가하던 사람인 거야. 전에 방송문화예술계에서 연출하고 각본 쓰고 각도하던 영혼이 이번에 쌍둥이 영혼으로 태어나서 어떤 특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영혼을 둘로 나눠가지고 쌍둥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한테는 매우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어릴 적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시절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신체 발육에 이상이 생겼고, 그래서 현재 두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걸어 다니고 성격도 밝고 한데 이 팔에 힘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간신히 들어서 이게 키보드 정도는 간신히 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막 운동을 한다거나 막 무거운 걸 든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손을 좀 강하게 써야 되는 일을 잘 못하는 형태, 지금 장애가 있는 거죠. 특이하게도 둘째는 전혀 신체에 이상이 없고, 유전자가 똑같을 텐데 신기하죠? 둘째 아이는 전혀 몸에 장애가 없고, 첫째 아이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잘 못 써요. 걸어는 다니는데. 운동 같은 거 못해. 뭐 이게 아마도 운전 이런 거 이제 못하겠죠. 물건 들고, 야구하고, 뭐 손으로 뭐 하고 그런 건 안 되겠지, 이제. 네, 손을 간신히 들어서 키보드 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인 거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는 쌍둥이 영혼이고 트윈 플레임인데 우리 하나의 영혼을 둘로 나눠가지고 특이한 실험을 하고 있다. 한 명인 정상인의 육체를, 한 명은 같은 육체인데 두 팔을 쓰지 못하는 육체를, 그래서 서로의 능력치를 배양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형태들이 저 심리학 실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식이죠. 비슷한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비슷한 학력이나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한 50명쯤 모아, 가령이죠. 하버드 학생 몇 학년, 그 어떤 평균적 학점을 내는 학생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을 딱 반으로 나눈 다음에 A군에는 이런 실험을 하고 B한테는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실험을 할 때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저런 실험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비교하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렇게, 여기는 저렇게 물어보니까 저런 대답을 하더라. 보통 이런 경우들이 같은 실험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공정하니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주는 같은데 영혼도 같고, 근데 신체를 한 명은 장애를 놓고 한 명은 장애를 놓지 않는 실험을 했고, 이 두 아이는 선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뭐 방송, 문화, 예술, 작품, 각본, 대본, 방송 대본 쓰기, 소설, 웹소설 쓰기, 이런 거에 대한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있을 뿐더러 20년, 30년 전에 지금의 뭐 X세대 정도나 알만한 드라마들을 매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꿰차고 있는 형태.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무슨 뭐 오래된 70년, 60년, 50년대 팝송이나 뭐 샹송이나 무슨 재즈나 이런 거에 되게 조예가 있고 어린데 막 그런 것만 막 골라서 듣는
그런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그쪽 동네에서 온 영혼들이야. 그 일 하다가 온 사람들이죠.